첫 번째 키워드 아니면 말고 물음표가 붙었어요. 기사 보시죠. 야당 계엄 위해 라인 구축. 김용현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냐.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네. 이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직접 들어보시죠. 한간에는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체제를 구축 중이다. 그래서 후보자의 용도가 그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근거 없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만 안 된다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엄령 하는 걸 보면 이게 무슨 귀신이 뭘 잘못 먹고 얘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하다는 거죠. 후배를 통해서 진급 심사 시 조난 자료, 이른바 검정 자료 다 작성하는 막강한 권한을 감안할 때 이렇게 군이 후보자를 중심으로 사조직이 돼버린다면 군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 군 장성이 4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중에 4명을 가지고 충암파는 이 자체가 군의 분열을 이렇게 조장할 수 있다는 그런 우리의 참 마음이 아픕니다.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이게 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계엄 문제는 지금 시대적으로 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어제 청문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제 청문회도 그렇고 사실 청문회뿐만이 아니라 벌써 며칠 전부터 민주당에선 계속 계엄령 얘기가 계속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장유미 변호사님. 네. 민주당은 왜 계엄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있는 걸까요? 일단 2016년도로 돌이켜 보면 네. 탄핵 국면에서 계엄 문건이 나왔던 건 뭐 역사적 사실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야당으로서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근거가 없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에서 관련 제보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이 시국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대통령의 육성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이런 반국가 세력이 압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건 비상시국인 겁니다. 이런 대통령의 어떤 상황 인식과 특히 또 군 인사와 관련해서 충암고 라인, 그냥 충암고 라인 4명의 인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4명의 보직이 이른바 과거의 기무사령관 이런 보직이었기 때문에 네. 이 계엄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의혹이 이 보수정당이 과거에도 이 계엄 문건을 작성했던 전례가 있고 그 당시에도 가짜뉴스다 아니다라고 했었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밝혀지자 자인을 했던 이런 역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야당으로서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과거 이 2016년에도 어쨌거나 계엄 얘기가 적혀 있는 문건이 작성이 됐었던 바가 있긴 있었고 그리고 현재 민주당에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할 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근거가 뭐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죠. 그 근거로 지금 생각하는 건가라는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박선원 의원의 얘기 들어보시죠. 이진우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간으로 불렀죠. 무슨 얘기했습니까?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런 어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님. 네. 민주당이 생각하는 계엄령의 어떤 근거랄까요? 나올 수 있는 이 정황이 한남동 공관의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다 불러서 한 자리에 모였다라는 게 계엄령 선포 가능성의 근거가 되는 겁니까? 그게 근거가 확실히 된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네. 뭐 의심은 품을 수 있지 않겠냐. 의심 정도. 이거 최근에 민주당의 그 제보가 들어오는 것들의 어떤 사실을 보면 이게 뭐 조작거래에서 들어오는 뭐 카더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각 조직의 주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정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네. 근거 있는 어떤 이런 정보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거를 따지고 보면 판단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정확하게 사실로 드러났으면 근거를 제시했을 것인데 지금은 우려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움직임이 없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서 그런 것인데 지금 현재 야당이 주장하는 계엄은 여기에서 맞추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계엄에 대한 움직임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갑자기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이 되고 네. 완전 방책사령관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문건을 작성했던 기무사령관의 이름만 바꾼 겁니다. 네. 거기에도 중앙군 출신이 되고 77사령관 군 첩보조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했을 때 왜 그러지라는 의심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우려 정도에 대해서 전달은 충분히 됐다고 보면 여기에서 일단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이걸 더 이상 정쟁용으로 끌고 갈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지금 현재 국정 운영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보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계엄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그냥 이게 너무 타당성을 얻고 있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을 좀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종혁 최고위원님. 타당성을 얻고 있다고요? 온 국민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고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지금 이번에 계엄령 얘기한 것은 그동안에 민주당이 유포했던 수많은 거짓말들의 또 다른 연장선상에 불과해요. 광우병 미국소를 먹으면 뇌가 송송 구멍 탁 뚫린다고 했던 거나 사드 때문에 전자파에 튀겨진다고 주장을 했던 것, 그리고 세월호가 무슨 고위 침몰설, 거기다가 천안함의 침몰 이유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었던 거, 그리고 청담동에서 무슨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이 술자리를 하면서 동백아가씨 노래를 불렀다느니 정말 터무니없는 이 수많은 거짓말들에 대해서 민주당 단 한 건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 앞에 공식 사과하지 않았어요. 나라를 다 뒤집어 놓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 계엄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 그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얘기한다. 네. 그럼 제가 그럴 가능성을 어떤 사람한테 내가 김은미 앵커한테 네. 당신 마약 중독자다라고 얘기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하. 근데 네.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예방 차원에서 얘기했어 아, 라고 얘기하면 저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네. 계엄령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군중 폭동을 유도하고 있다. 결국 군중 폭동을 일으켜서 계엄령을 유도하고 그걸 통해서 정권을 바꾸려고 그렇게 획책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주장하면 네. 저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게 말이 돼? 공당에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허무맹랑한 얘기를 네. 당 대표가 양당 대표 협상을 하면서 거기서 얘기를 하셨어요. 계엄령 얘기를 하셨어요. 수석 최고위원이 얘기를 하셨고 네.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피해망상도 아니고 뭐죠? 어떻게 보면 허구의 사실을, 허구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허구의 세계를 계속 국민들한테 믿으라고 합니다. 전혀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그런 허구의 세계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정말 좀 자중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었던 그 수많은 거짓말들에 대해서 단 한 건이라도 제발 사과 좀 하세요. 네. 약간 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는 제가 좀 민망하긴 합니다. 너무 분노하셔서.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국정 운영을 이런 짧게. SF 판타지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부터 사과를 하시는 것들이 먼저지 않냐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서로 먼저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살짝 여기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네. 잠깐만요. 이게 지금 아주 아니, 짧게. 예. 아니 국정 운영을 잘못해서 계엄령을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그건 그대로 비판을 받는 거 맞아요. 네. 대통령이 됐든 뭐 정부 여당이 됐든 잘못하는 건 비판하시는 건 저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온 국민을 현혹하는 계엄령 발언을 한 것을 놓고 뭐 네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팽팽한 입장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김종혁 최고위원 막 흥분하셨는데 어제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 얘기 맞습니까? 뭐 여기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차차 알게 될 거다. 아,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일종의 뭐 내 귀 속에 도청 장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랑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이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 대표 내귀의 도청장치 얘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사실이 아니면 국기문란인 건데 거의 뭐
근거 차차 알게 된다는 얘기는 이거 내기 속의 도청 장치란 얘기 아니냐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차차 알게 될 거다.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민주당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얘기도 좀 또 들어보실까요? 이 정권이 얼마나 비상식적이면 계엄 선포 같은 얘기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일각에서는 그런 정황과 또 그런 얘기들이 저희 당에 좀 전달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예.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정황이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가 들어왔다. 이런 말씀이세요? 근데 그런 건 공개할 수가 없죠. 예, 어쨌든 공개는 못 하시겠지만 들어온 건 있단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지금 조승래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제보가 뭐 단건이 아니라 여러 개가 복수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지금 그런 얘기예요. 다만 이 제보가 뭔지는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유미 변호사님. 네. 근데 그러면 제보가 있는데 제보 내용은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 내용은 계엄령이다? 라고 얘기하면 사실 약간 좀 힘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왜 얘기할 수 없는 겁니까, 제보 내용?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보가 일반 민간인에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계엄이란 이제 군 내부 상황이다 보니까 네. 뭐 이런 군불이랄지 어떤 그런 조짐이랄지 같은 거는 이제 군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자라는 게 상당히 좀 협소할 테니 그 풀이 특정될 수 있는. 그걸 함부로 이렇게 알리거나 하면은 뭐 제보자 보호 문제도 있어서 조승래 네. 수석 대변인이 아마 좀 저어를 한 것 같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당 대표의 이제 이재명 대표의 말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 무게감도 확 실리게 된 거고 정치적 의도가 또 아예 없다라고는 또 보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대통령의 실정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 마음을 못 얻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탄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과거의 탄핵 국면에서 이런 실제 문건이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이 대통령의 이제 상황 인식에 대한 또 문제 제기 그리고 이 계엄을 통해서 김빼기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제 취재를 하셨다는 분들 말에 따르면 계엄을 정말 검토 아주 실제적으로 했을지 안 했을지는 민주당도 뭐 제보만 받고 객관적으로 진단하기는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설사 그런 카드를 검토할 1%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할 수 있다, 하려고 한다는 제보가 있다라고 또 이런 여론전을 어느 정도 해야지만 네. 실제로 그 가능성을 낮추는 그런 정치적 의도도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약간 나온 얘기랑 좀 비슷한 말씀이에요. 약간 조금이라도 1%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일단 언급을 해서 아예 예방 차원에서 끊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네. 지금 국민일보는 계엄령 거듭 꺼내는 민주, 제보 있다지만 증거는 못 내놓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여기서 드는 의문이 국회의원 과반이 찬성을 하면 계엄령이 선포가 돼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시죠. 국회의원들이 계엄법상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돼서 계엄 해제 의결을 과반수로 만들 만큼 참여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생긴다면 거꾸로 이재명 대표 이야기는 진실이 되고 대통령실의 이야기는 거짓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국회의원이 과반 찬성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구금할 수 있다. 라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지금 얘기를 했는데 강전혜 변호사님. 네.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려면 체포된 혐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무슨 혐의로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있는 거죠? 글쎄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증거라든지 어떤 네. 이런 것들이 점점 빈약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지금 이러한 계엄에 대해서 그냥 대통령실과 어떤 몇몇의 사람들이 만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상의 증거에 대해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랬더니 아니 이게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 그 국회 제적 과반수가 해제를 요구를 했을 때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계엄을 해제해야 되는 것이 헌법에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이냐라고 국민의힘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러면 지금은 192명인데 42명 이상을 체포하면 되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무엇으로 체포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체포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현행범이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참 의아하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금 늦은 바가 있어요. 처음에 김민석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을 때 처음에 꺼냈을 때. 예, 그때부터 저는 강하게 나갔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전현희 의원이 발언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그냥 참고 있다, 일단 지켜보고 있다라는 형태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일파만파 커지면서 추석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저는 어떤 여론몰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법상으로도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추석 전에 민주당이 제보를 받았다는 부분,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을 밝히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번 추석 민심에 있어서 역풍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밥상머리 민심을 고려해서 그래서 민주당에서 타이밍상 지금 언론을 띄우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네. 근데 일단 말씀처럼 만약에 그럼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다 그러면 과반이 안 되려면 몇 명을 체포해야 되는 거냐.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에서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계엄을 유지하려면 그러면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는 야당 의원들 42명을 체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는 야당 의원 42명을 체포해야 되는데 이걸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계엄령 주장 진위. 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때 이미 내란 음모 계엄을 검토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내란 음모 혐의는 다 무혐의 처분이 됐고 그때 직권남용 혐의로만 그때 기소가 됐었다 때문에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엄 선포에 여러 정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저희 얘기 나왔죠.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계엄이 해제가 된다. 헌법 77조 5항에 따라서. 그러면 말씀처럼 과반이 되지 않도록 현행법으로 국회의원을 체포하면 구금하면 어떻게 되나 했어요. 근데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동의 없이 또 마음대로 체포 구금하지 못합니다. 네, 이것도 우리 알고 있죠.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국회가 열려있는 상황일 때는 또. 그리고 여기 유언비어 시위 참가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 한다는 거는 의결 정족수 미달시키면 42명을 체포를 한다고 해도 42명을 체포해야 되는데 이건 현실적이지 않은 가정 아니냐라는 거예요. 서영주 대변인님. 네. 조선일보가 지금 정색하고 조목조목 이건 이래서 아니고 이건 이래서 아니고 딱 해서 요지는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니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기사를 쓴 기자가 계엄에 대해서 깊이를 모르니까 그렇죠. 역사를 알면 법률적으로 따질 게 아닙니다. 계엄의 상황이라는 것은 전시 상황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엄 전에 잡아들이는 게 아니라 계엄이 발동된 뒤에 거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편안하게 입법부에 앉아서 방맹이 두드리면서 계엄 해제하겠습니까? 밖으로 나오죠. 이거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계엄 선포다. 대통령이 이거는 헌법에 보장된 계엄 선포 아닙니까? 그러면 나와서 시위를 할 거예요. 그럼 그건 불법으로 규정을 해서 어떡합니까? 바로 잡아들이죠. 그래서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탄핵 전에 네. 준비된 국군기무사령부, 지금 박응첩 사령부에서 했던 게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합수단은 불법 시위 및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참여한 사람은 바로 구금해서 바로 그 의원직 발탈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문건 자체의 가장 큰 요지는 법률적으로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계엄이 발동이 되면 헌법상의 원칙에 따라서 입법부한테 이거를 받아들일 건지 안 받을 건지를 물어보면 그게 계엄에 대한 부분들이 정상적인 절차예요. 네. 하지만 대한민국 역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도대체 어떻게 했습니까? 계엄령에 대해서 해제를 시도하는 입법부를 어떻게 와해시킬까? 이런 것들이 계엄 문건에 있다는 것들이 충격적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속 편한 소리 하는 거다. 좀 그렇게 근데 보여요. 그렇다고 하면 짧게 이것만 추가로 여쭤볼게요. 말씀처럼 계엄이라는 건 전시 상황이나 다름이 없는 거다. 그렇죠. 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 전시 상황이 지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면 네. 국민과 멀어질 결심이 돼 있고 본인의 뜻대로 하고 대한민국은 별도고 용산은 따로 본인의 구중궁궐 안에서 있는데 밀란에 준하는 어떤 그런 민심이 일어났을 때 본인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겠습니까?
계엄령 선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움직임들이 좋지 않아요. 구구 인사들을 임명하고 뭐 입법부를 무시하고 최근에 개원식 오지도 않잖아요. 87년 정치민주화회. 그거 뭐냐면 국민과 싸우겠다는 소리입니다.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가 민주를 부정하는데 민주를 부정하면 뭡니까? 독재로 가겠다는 것이고 독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계엄을 통해서 최소의 탈출구를 한다. 이런 논리들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제는 탄핵이 예전에는 굉장히 근교였는데 별로 그렇게 근교도 아니에요. 3년이 너무 길다. 국민들이 끄덕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옆에서 김종혁 최고위원님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웃고 계셨어요. 짧게. 네.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에 핵전쟁이 일어나면 만약에 북한이 핵을 쏘면 네. 우리가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는 작게 5027, 5028 있죠. 이런 거 만들면 네. 그 문건이 존재함으로 해서 우리가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면 진짜로 국가 혼란 전시 상황이 나오면 계엄령이 발표되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네. 그 문건의 존재가 계엄령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저는 뭐 계엄령을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1980년도에 비상계엄이 확대됨으로 해서 그때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 터진 거예요. 그렇죠. 그게 40 몇 년 전입니다. 그리고 70년대에 박정희 시대에 위수령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것도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생겨났습니까? 근데 지금 2024년에 계엄령을 얘기하면서 국민들에게 이런 공포감을 불어넣는 것,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괴담을 유포해서 그리고 어떤 그런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 같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전혀 그 공당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제보가 있다? 아니, 저도 언론사에 평생 있었지만 언론사에 제보가 무수하게 들어와요. 그렇죠. 그거 확인 안 하고 그렇게 보도할 수 있습니까? 언론사도 그렇게 못해요. 당장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청담동 술자리는 제보 아니었습니까? 그 제보 사실이었습니까? 수많은 엉터리 제보가 들어오는데 그거를 그냥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얘기한다? 민주당은 그런 정당입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김민석 의원 지금 얘기하는 거 괴담으로 괴담을 덮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냥 빨리 사과하세요.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좀 헛다리 짚었습니다. 라고 대표께서 나와서 사과를 하십시오. 그러면 괜찮을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은 두고두고 공격을 받을 겁니다. 네.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님 아까부터 계속 흥분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